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산업용 보일러 만들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 시간에는 산업용 보일러 설계 검토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중에서 보일러 담당하시는 분들의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한번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콘텐츠로는 산업용 보일러 만들기 현실, 부하설비 연간 가동 시간, 연료 사용량, 급수량 파악하기, 그 다음에 부하설비별 동시 사용 부하율 확인하기, 보일러 형식 및 용량 선정하기. 이건 최종적인 거죠. 4번은. 자,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보일러, 물론 온수 보일러도 마찬가지인데, 대략 부하 설비를 보면 이렇죠. 탱크, 반응기, 급탕 탱크, 오토클레이브, 뭐 탄형 열교환기, 그 다음에 증습기 또는 일반 쉐렌 튜브 열교환기 이렇게 있죠. 대부분 물론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부하 설비별로 총 부하량을 계산할 때는 전부 열량으로 환산하면 됩니다. 열량. 예, 보일러 용량을 그 산출하기 위해서 일단은 모든 설비를 열 용량으로 환산하면 돼요. 총 열량으로 환산하는데, 이거는 명판이나 도면, 열교환기나 이런 내용에 대한 명판에 증기 소모량이나 열 사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그걸 합산하는 거죠. 밑에 예시했듯이 이렇게 내용 부하 설비별로 이렇게 양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요 양을 합산하면은 예를 들어서 510만이다. 그랬을 때 증기 소모량을 총 증기 소모량을 증기 잡열, 증기 소모량에 있어서는 증기의 잡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량 환산을 해가지고 용량을 산출할 때 우리가 보통 증기는 잡열을 쓰지 현열을 쓰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잡열을 주로 쓰지만 현열도 약간 사용되긴 해요. 부하 설비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총 환산 열량을 갖다 사용 공급 증기, 압력에 대한 증기의 잡열로 나눠주면 증기 소모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510만 나누기 2kg로 증기를 공급한다 그러면 516.88 하면 9.8톤 정도의 용량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안전율과 효율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증기 이렇게 그 최대 부하로 이거 지금 다 더해서 최대 부하로 보일러를 만든다는 거는 나중에 증설할 걸 계산해서 한다면 이렇게 하지만은 대부분은 동시 사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동시 사용률. 동시 사용률은 뭐냐면 이 설비를 한 번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다 공급을 하냐 증기를, 그거에 따라서 약간 용량을 줄일 수가 있다. 하지만은 전기보일러가 또 안전이라는 게 전기보일러가 효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유를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 정도 용량이면은 9.8톤, 10톤, 약 10톤에서 안전율 고려하고 효율을 고려한다면 제가 볼 때는 7, 8톤이면 이게 동시 사용률이 동시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닐 테니까 한 7, 8톤이면 실질적으로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회사야 설비, 생산 쪽에서 설비 운영 그 관계를 알아봐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증기 통과량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량이 안 나와 있다면 그 부하 설비에 공급되는 배관 경에 따른 증기 통과량이 있어요. 2kg다, 8kg다. 그럼 거기에 보통 우리가 25m 퍼세크 요 유속을 적용해서 증기량 소모량을 구하기도 합니다. 거의 틀리진 않아요. 만약에 열량이 없을 때는 그 배관 연결한
그 환경에 따라서. 근데 이게 설비하는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알고 저 충분하게 배관 그 인입경을 선출하면 되는데 그냥 대충 하다 보면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걸 잘 판단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용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설 보일러 총 부하 용량 파악하기. 열량으로 환산, 우리가 장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설계 도서나 장비 명판에 나와 있는 그 열량으로 환산해서 총 열량을 계산하든가, 거기에 따른 증기 소모량, 그거에 따라 증기 소모량을 아까 설명했듯이 계산하고, 합산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부하설비 동시 사용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시 사용률을 고려해서 뭐 한 10톤 용량이 나왔다 그러면 한 7, 8톤 효율까지 계산해서 물론 생산 현장에서의 그 운영 방법을 고려해야겠죠. 물론 물어보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하설비 직접 증기 사용량을 파악하고 응축수 회수율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부분이냐 이걸 정확히 신설 보일러 같은 경우 이 부하 설비 용량 같은 걸 잘 파악해 가지고 보일러를 설치하면은 기존에 그냥 막 아무렇게나는 뭐냐면 대부분 보일러 용량은 누가 설계해 주냐면 보일러 회사에서 하거든. 근데 보일러 회사는 무조건 최대 부하율로 이 사람들이 보일러를 만든다는 거죠. 납품한다는 거. 제가 그 예전에 에너지 진단해 보면 보통 그 총 부하율 이렇게 보일러 부하율 보면 50% 전후예요. 50% 전후. 60% 전후도 아니고 한 50% 전후 60%가 한 7, 80%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잘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만약에 그 기존에 보일러가 있다라면 월간, 연간 부하 변동, 요거를 또 파악해가지고 월간, 연간 부하 변동상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정부하와 변동부하를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자, 급수량이나 연료량을 1년치 사용한 걸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 요 고정부하 요 안에 들어있는 거 보니까 1년 내내 거의 변하지 않는 부하가 있고 그 다음에 변동부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요 빨간 선 안에 들어가는 게 보일러 변동이죠. 변동부하. 그러면 이거를 그 어떻게 하냐? 보일러 교체할 때 이걸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고정부하는 보일러를 약간 뭐 노통영하식 10톤이면 10톤, 뭐 수관식 10톤, 10톤 이렇게 하고 나머지 변동부하는 관료 보일러 를 적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총 15톤이다. 그럼 10톤이나 8톤은 노통이나 수관식으로 하고 나머지 6, 7톤은 뭐 관리 보일러 2톤짜리 세대라든가 3톤짜리 2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부하 패턴에 따라서 나눠서 그 보일러를 가동하면은 보일러 효율도 좋고 연료량도 줄일 수가 있고 아, 모든 면에서 에너지 절감도 되고 해서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 사용량 보십시오. 여기 같은 경우는 고정부하가 거의 작어. 나머지는 요게 중간부하, 그 다음에 변동부하인데 이런 그 사용 설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규칙해 가지고 고정부하가 많지 않아 가지고 보통 이럴 때는 고정부하고 중간부하를 같이 합산해서 15톤 중에 뭐 한 10톤은 이렇게 보일러 한 대 놓고 나머지 변동부하에 대한 5톤은 2톤짜리 두 대만 놔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똑같은 앞전에 보일러인데 연료고용 급수 그 사용량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걸 파악하셔서 1년 연료를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10톤 보일러인데 여기는 고정부하가 상당히 고정부하 그 사용률이 높아요. 이런 데는 좋죠. 만약에 15톤짜리라 그러면 한 10톤짜리 수관이나 연관하고 나머지 변동부하에 대한 건 뭐 2톤짜리 두 대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일러를 파티션 해가지고 설치하시면 뭐 15톤짜리 하나 넣는 것보다 연료비라든가 운영면에서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관식 이동 D형 15톤 두 대를 놓는 설비였다라면 뭐 이거를 나눠 놓는 거죠. 15톤 한 대에 노통연간 6톤 두 대, 또는 15톤 한 대에 관료식 보일러 2톤 뭐 6대 또는 5대,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파티션해서 보일러를 설치하면 이 고정부하에 된 보일러 15톤 한 대에 대한 그 효율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부분 부하, 변동 부하에 대해서 대처하는 6톤 두 대를 연동시키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15톤 한 대로 돌아갈 때도 있고 15톤에 6톤, 근데 부하가 많이 걸 때 15톤에 6톤, 6톤 두 대 걸리는데, 이렇게 나눠서 움직이면 15톤 두 대 운영하는 것보다 훨 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효율적인 관리고 에너지도 작게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일러 설치 운전 관리하기 결론은 뭐냐면, 보일러 초기 용량 파악하기, 초기의 부하 설비 총 용량, 연용량, 동시 사용을 고려해서 파악하고, 부하 설비 공급 증기 압력과 배관경으로 연량 환산하기. 이건 명판이 있으면 총 연량 환산하는데, 아니면 배관, 인입 배관경으로 해서 아까 유속에 의해서 소모량을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용량 분리하여 관리 설치하기. 요거 요전에 바로 말했듯이 부하량과 고정 부하, 변동 부하, 부분 부하, 이걸 파악해 가지고 고정 변동을 파악해서 보일러를 설치하면 상당히 기존에 운영했던 보일러보다 연료비가 아마 20%, 20%? 예, 한 20% 이상은 절감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20% 아니라 뭐 동력비도 있으니까, 또 동력비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에너지 비용이 상당하게 그 기존 운영하던 방식보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충주의 모 회사를 한번 어, 컨설팅을 한번 해드렸어요. 거기가 요 15톤 두 대를 운영하던데요. 근데 거기가 15톤 한 대에 관류 2톤짜리를 몇 대를 놨더라? 12대인가? 이렇게 놨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한 3년 운영하다 보니까 6대가 필요 없어서 다른 쪽에다 공급해서 띄어다가 설치해서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실제 에너지 비용이 많이 절감됐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예, 저희 템스크 ENG는 희망 나눔 실천 기업이고, 예, 저희 그 응축수 재증발전기, 응축수 탱크에서 발생하는 재증발전기, 응축수 회수 열 회수 장치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템스크 ENG와 업무 협업을 하면은 에너지 절감도 되고 한 10% 정도는 가능합니다. 제가 그건 장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에너지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현장의 그 컨설팅을 무료로 제가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한번 주세요. 뭐 연락 주는 건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보일러 세관만 저희 회사에 의뢰하셔도 제가 그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템스크 ENG 1522 0127나 제 핸드폰, 유튜브 채널은 화력지원 최재선입니다. 여기는 우리 군대 동기들이고요. 군대 동기들 혹시 연결되면 전화 한번 주시길 바래요. 친구들 감사합니다.